네, 저희 임상시험 계획은요. 일단 제가 이거 처음에 준비할 때 이거 왜 집단군을 이렇게 설정하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간단한 질병 리뷰를 좀 넣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발표하려면 좀 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뭐 한 1, 2분만 얘기할게요. 이거 얘기를 하기는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치매라고 그러면 단순히 환자가 뭐 정신 못 차리 나이 들어서 정신 못 차리고 뭐 그런 일상생활 못하고 그냥 단순히 이런 병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이 치매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명확히 몰라서 그냥 조금 짚어가는 거니까 네,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병은 무슨 병이냐면 이렇게 신경세포 안에 아밀로이드랑 타우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이 신경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고요. 이 신경세포가 죽는 그 부위가 히포캠퍼스이기 때문에 기억력 장애가 생기는 병이에요. 단순히 기억력 장애 생기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기억력 장애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사람을 잊어버리고 뭐 이런 기억력 장애가 아니라 히포캠퍼스 해마가 담당하는 그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마라고 하는 건 무슨 기능을 담당하냐면 우리가 막 학습지 선전할 때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학습에 대한 걸 담당하는 게 해마고 쉽게 얘기하면 단기 기억이에요. 내가 지금 뭐 했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치매 환자들 어르신들 제일 헷갈려하는 게 보호자들이 제일 헷갈려하는데 이 사람이 기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서 느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옛날 거는 기억을 잘하거든요. 근데 요즘 걸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거 물어보면 잘 기억 못하는데 몇 년 전에 그분 생일 언제였지? 그러면 그런 거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환자 보호자분들이 그걸 제일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그래서 없는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아닌 것 같다 해서 다 진행된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병은 그러니까 이 아밀로이드랑 타우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그 특정한 부위에 있는 뉴런을 공격을 해서 거기에 아트로피가 오면서 생기는 병이라는 병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뭐를 만들더라도 될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고요. 그런 얘기고 이게 아포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게 아포이 지노타입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이지에 따라서 아밀로이드 쌓이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요. 나이가 들면 뭐 조금씩 다 쌓이지만 아포이가 이렇게 빠르거든요. 아포이 3가 기본형이고 아포이 4가 있으면 이렇게 빨라지고 아포이 2가 있으면 조금 느려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유전형을 봐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쌓이느냐 하면 사실은 아까 그런 지노타입 같은 그런 뭐 요인도 있고 제네틱한 요인도 있고 엔베로먼탈하게 뭐 어제 얘기한 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것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엔베로먼탈한 운동을 안 한다든지 하면 이런 게 결국은 노폐물이거든요. 노폐물이 이제 더 잘 쌓이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 노폐물이 쌓여서 쟤네들이 이제 프로테인 어그리게이션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엔베로멘탈 팩터를 조절을 해야지 되는 게 이제 개념인데 이거는 다 넘어갈게요. 저 이제 옛날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면 다 죽은 다음에 패솔로지로 진단이 됐지만 지금은 아밀로이드 펫, 타우 펫 나와서 이제 인비보에서 진단이 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알츠하이머병을 옛날에는 무조건 디멘시아 있는 사람만 알츠하이머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알츠하이머병이 MCI일 수도 있고 프리클리니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요 타겟입니다. 프리클리니컬은 증상이 없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병원에 오지 않아요. 사실은 이 단계에서 인터벤션이 들어가야 돼요. 이 병은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생기면은 쌓이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생기지 않게 하면 결국은 궁극적인 치료가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 나이 때는 40대죠. 40대는 아무도 병원에 오지 않죠. 자기가 알츠하이머병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MCI 단계에서 병원에 오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라도 사실은 조금 바로 잡아보고자. 근데 MCI 단계도 제가 뒤에 그래프를 넣었는데 보는데 이게 이제 제일 알려져 있는 패솔로지거든요. 아밀로이드가 먼저 쌓이고
이제 뉴런하고 뉴런 간의 인터랙션, 신경세포 간의 이제 인터랙션이 조금씩 줄어들죠. 그런 다음에 타우가 쌓이고 아트로피가 와서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MCI 단계만 해도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풀로 이미 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계도 어떻게 보면 늦은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MCI 환자들을 대상으로 뭘 해줄 수 있느냐? 알츠하이머가 되는 걸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임상시험에서 다 실패했던 알츠하이머병 연구들이 다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MCI가 디멘시아가 안 되는 걸 막는 건 어렵다예요. 왜냐하면 가고 있는 이미 스위치가 켜졌기 때문에 아밀로이드가 다 풀로 쌓였기 때문에 이 스위치는 이미 이제 켜졌기 때문에 이거는 비가역적인 반응으로 이미 들어간 상태거든요. MCI 환자들은. 그래서 이 환자들을 그나마 디멘시아로 늦게 가게 하자가 목표예요. 골이에요. 이게. MCI 환자는 어쨌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이고 디멘시아 환자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MCI 스테이지만 잘 유지가 돼도 이 사람의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용적이라든지 사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단계 가는 게 보통은 저희가 알려져 있는 거는 6년 안에 80% 간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늦춰보고자 하는 게 이 연구의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지 한 번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왜 기억성 MCI만 얘기를 하느냐? MCI는 보통 이렇게 기억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눠요. 기억성 중에서도 우리가 인지 그 기능이 뭐 5가지, 뭐 제가 6가지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기억력만 떨어진 싱글 도메인, 기억력 플러스가 떨어진 멀티플 도메인 이렇게 2가지를 이제 또 나누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예후랑 관련이 있어서. 근데 보시면 에티오로지를 보면 기억성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알츠하이머로 주로 가요. 다른 경우는 뭐 이렇게 논 암네스틱은 알츠하이머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성 경도인지 장애로 그룹을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게이트랑 페이스 익스프레션, 보이스, 텍스트, 핸드그림 말씀드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슬립을 넣어야 되겠대요. 슬립 모니터링을.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다 한 거여서 넘어가고 슬립 모니터링을 하나 넣어야지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슬립 암니아가 이게 또 영향을 주는 인자 중에 하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액티그라피로 평가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어차피 있는 그 지금 지표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페이스 이제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어떤 페이스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화면을 어떻게 봐? 그거 찍어야죠. 본인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 익스프레션. 이거를 카메라를 계속 켜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페이스 익스프레션이 한번 이제 찍어야지 될 것 같고 그 페이스를 가지고 또 아바타에 이용을 하려면 한번 찍는 과정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찍는 걸로 얼마나인지 아나? 그래도 뭐 아니면 데일리로 찍어야 될까요? 근데 카메라를 계속 하는데 페이스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음성 할 때 그때 지금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1년 전에 우리가 음성을 바이오마커로 하자 그럴 때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내가 한번 쭉 리뷰할 때 페이스가 잘 안 맞아. 특히 이제 이게 러닝이 어려운 게 특히 이제 MCI나 이런 분들은 이제 얼굴에 주름이 또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영향이 되게 크고 그리고 이제 이 인종마다 이게 조금씩 이제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 러닝 시켜서 그러니까 얼굴을 러닝 시켜서 뭐 슬프다 화났다 이거 하는 게 이게 되게 안 되더라고 논문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거는 바이오마커는 따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던 게 보이스하고 액티그라피거든. 네. 페이스는 한번 또 실제 누가 그거를 러닝 시켜가지고서 집어넣느냐 하는 것도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저희 그냥 생각은 데일리로 얼굴을 찍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네. 네, 데일리. 어차피 아바타 만들려면 그 얼굴 이용하면 좋겠다고 하셨어가지고 이제 찍어서 기계가 인식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쭉 찍으면 변화가 좀 보일까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슬립도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여서 이거는 네. 왜냐면 슬립 때 아밀로이드 제거가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립도 네, 중요한 인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말씀드린 내용이어서 하고 제 일정으로 저는 일단 12주 생각을 했고요. 그 에이다스코브라고 기존에 이제 약물 연구나 할 때 하는 인지 검사가 있어요. 이게 알츠하이머 그 어세스먼트 하는 툴이거든요. 그 코그니션 툴인데 요거를 0주랑 12주 때 해서 이제 그걸 비교를 해야지 해서 이제 이걸 보는 게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펑션을 보는 게 좋아서 F널스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여기까지는 보면 좋을 것 같고 브레인 MRI를 코티칼 세크니스를 보는 게 설득력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T1 3D 그 코티칼 세크니스만 보는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블러드 아밀로이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아밀로이드 있느냐 없느냐가 분명히 논문 쓰면 크리틱으로 나올 것 같아서 아밀로이드 보는 방법은 지금은 CSF가 골든 스탠다드고요. 뇌 척수액 검사가 골든 스탠다드고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펫도 인정을 하는데 블러드 아밀로이드는 사실 조금 근거가 약하기는 해요. 근데 저희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블러드 아밀로이드일 것 같아서 이게 인당 뭐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 한 8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블러드 아밀로이드는 측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반복 측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MCI 단계에서는 다 풀로 다 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변화를 본다고 별로 임상적인 의미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측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측정하는 값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원래는 이제 이런 일렉트로닉한 게 있으면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측정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계속 찾아보니까 다 태블릿 베이스드고요. 지금 다 얘네들도 다 태블릿 베이스드더라고요. 그래서 셀폰 베이스가 없어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거면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한 거는 저도 50명 하면 좋은데 MCI 기억력 MCI 50명은 진짜로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24명 잡아보기는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둘이 합쳐서 48명인데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한쪽은 앱을 계속 쓰게 하고 한쪽은 앱을 깔았지만 이제 이 앱은 건강 정보만 이제 들어오는 그냥 뭐 건강에 대한 지식 같은 것만 전달하는 수준이 되는 앱을 쓰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는 다 들어오지만 이제 인터벤션은 요 사람만 되는 걸로 해가지고 23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정상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이 들어온 바이오마커가 MCI에 해당하는 건지 에이징에 해당하는 건지를 보려면 정상대 조건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앱을 깔아놓고 계속 뭐 건강 정보 오는 MCI도 인터벤션 군 정도의 그 앱을 같이 깔아서 사용을 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